아, 예. 됐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한국은 8월 3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칼 마르크스가 개인의 자유와 기독교를 증오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칼 마르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줄이기 위해서 칼 마르크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식 발음이 그렇습니다. 네, 칼 마르크스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기독교를 증오한 이유. 네, 먼저 잠깐 이 현재 소식을 좀 전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TV를 보고 찍은 건데요. 이번 그 미국의 중간 선거, 하원 상원 그 선거가 앞으로 오늘로 98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네,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CBS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18이죠. 218석을 가지면은 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당이 어떻게 이번에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것인가? 먼저 오른쪽에 공화당을 보면 16석을 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석이 되고요. 218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의 민주당이 있는데 데모크래트 205석으로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보수 공화당 측에서는 아주 지금 굉장히 반기는 익사이팅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선거를 치른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 달 후에, 세 달 이상이 좀 되죠.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 표를 주느냐?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를 83%맨 위에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79%. 네, 뭐 경제 인플레이션 하면 공화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 팔리시, 총 문제도 심각한데요, 요새 미국에. 그거는 경제보다는 떨어집니다. 69%. 그리고 크라임, 범죄도 심각하죠. 네, 68%. 네. 그래도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이번 이 중간 선거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공화당이 230석, 그 다수당이 되는 아주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 이상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칼 마르크스가 누구인가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1818년 독일 라인란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6살 때 온 가족이, 아버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온 가족이 함께 그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루터 교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터 교인이면 개신교죠. 네. 개신교인으로 세례받았다. 뭐 세례받은 거 뭐 참된 신자하고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네, 1844년 파리에서 26살 때 엥겔스를 만나서 둘이 4년 동안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가 30세가 되었을 때 1848년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자 선언을 저술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좋은 의미로 뒤집어 엎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아주 인류의 가장 큰 저주를 가져온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 자기가 그때 있었는데 산업혁명 1760년에서 1820년 혹은 4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이제 기계화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훨씬 그 대량의 물건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고 네, 아주 뭐 진짜 세계가 진짜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그 산업혁명에서 이 돈을 가진 자들이 여자들,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주 그 슬럼 같은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이런데 이 노동자들이 거기에 기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분노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임금은 조금씩 받고 또 임금을 조금씩 주고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울산 뭐 포항 뭐 이런데 포항 같은데 보면은 뭐 아주 이 민주노총인가요? 네. 민노총이죠. 네. 뭐 진짜 너무 거세게 그렇게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지배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 사고방식에서 이 막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그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격렬하죠, 아주.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칼 막스의 철학을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물질이 근본적인 실제다. 네. 뭐 물질이 근본적인 실제다. 네. 물질이 진리란 얘기예요.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뭐 천국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 모든 우리 영혼이나 이런 모든 정신적인 것들은 다 물질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다. 완전히 물질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역사를 앞으로 위로 전진시킨다. 경제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아주 정말 자기는 정말 아주 검소하게 살고 이 주는 일에는 그렇게 아주 후하고 그게 악입니까? 제가 여기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마르크스 한 얘기를 하나하나 제가 아주 신랄하게 다 이거 비판하고 아주 그냥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이 칼 막스는 기독교를 증오했습니다. 왜 증오했느냐? 기독교는 압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압제에 가두어 놓는 존재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저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네, 전혀 반성경적인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니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말 안 들으면 다 처형하고 죽이는 거니까 이 공산주의 이 빨갱이들 사상 속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집단이 중요하지 개인은 조금 더 부속에 불과합니다. 부속이 말 안 들으면 전체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부속이 말 안 들으면 그거 빼버리고 다른 부속으로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 영혼이 없는 물질이니까. 이 무신론적인 이 물질주의적인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얼마나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속성을 완전히 본질을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지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양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파리 목숨처럼 하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의 사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대체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신이 된 사람입니다. 칼 막스는 가정도 중요했습니다. 핵가족은 뭐 이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산물이다. 성경에는 이 핵가족이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가정, 국가, 교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인위적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그래서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정 질서가 재편돼야 된다. 어떻게? 어머니들이 압제받고 있으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레닌은 그런 말도 했죠. 우리 가정의 절반이 이렇게 인류의 절반이 이렇게 압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인류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겠나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들의 일이 압제받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거꾸로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누가 교육하느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그 아이들 양육,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정부 국가의 가르침대로 그 방침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이들 떼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왜? 그 아이들도 국가에 속한 거니까 국가의 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체하고 붕괴하고 깨뜨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고 가정을 그렇게 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단위는 더 이상 사회의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단위가 아니다. 네. 가족을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집단주택이 개인주택을 대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주 이 개인의 자유 철저하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중요하다. 집단이 중요하다. 집단에 따라서 개인은 죽고 살고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왕과 신하가 없고 주인과 일꾼이 없고 부자와 빈자가 없고 아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회를 원한다. 하여튼 지옥 같은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인위적으로 그냥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실험도구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질서를 다 바꿔보겠다고 하는 네 정말 아주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단히 막스가 증오하죠. 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병이 들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 가난할 수도 있고 기술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가난해진다.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압제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자들을 통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 일자리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꿈을 이루어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는 선전선동하는 명수들이 바로 이 좌파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들. 생각이 빨가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희생자다. 부자들의 희생자. 계급 투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항의 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이 경영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아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르크스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불행이 마르크스의 산물입니다. 부자들은 부를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부와 혜택을 재분배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에 가깝게 접근한 이 정부가 지난 주사파 빨갱이 정부죠. 네. 문정부. 네. 세금 막 올려갖고 이렇게 사유재산 몰수하고 이게 다 그게 합법적으로 다 하는. 나중에 다음번에 제가 이제 cultural marxism, 문화적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경제의 엄격한 통제 그리고 추적 관찰을 통해서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이게 아주 그냥 뭐 모든 걸 꽉꽉 조이는 겁니다. 소수가 그냥 이 주사파면 주사파가 그냥 몇 소수가 다 자기들의 그것대로 다 그냥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다 자기들 멋대로 만드는 겁니다. 통제하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그래야 평등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요. 공산주의가 지금 거의 100년이 넘는데 그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정의, 불평등, 주사파가 집권했을 때,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뭐 공정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 제주도 가서 문재인이가 지금 해변 가서 뭐 놀고 있다고요? 참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제주도에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말이죠. 네. 예,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로부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뭐 그렇게 돈을 벌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가져가고 아이고 유토피아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 신기루 만들어 놓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탐욕에 기초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기초하고 있다. 네. 자본주의가 탐욕에 기초한다는 말이 일부 맞죠. 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탐욕뿐 아니죠. 네.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또 내 인생의 어떤 꿈도 성취하고 그뿐 아니라 사회에 일자리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이 벌어서 많이 또 국가에 기여하고 이게 무슨 탐욕입니까? 탐욕에 기초한 겁니까? 말도 안 되니 공산주의는 필요에 기초한다고? 공산주의는 필요를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느니 공산주의가 필요에 기초한다고? 필요를 채울 수도 없는 집단이 무슨 뭐 필요에 기초한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칼 막스가 또 법을 증오했습니다. 법은 계급 투쟁의 수단이다. 네. 오늘 제가 이 전반부의 이 내용들은 제가 We Will Not Be Silenced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쓴 책의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법은 계급 투쟁의 수단이다. 입법은 정치적이든지 민사상이든지 경제적 관계의 의지를 선언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건 그냥 경제적 관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 법은 계급 투쟁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이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압제하기 위해서 법을 세워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인이 이런 애들이 그렇게 법무장관이 되고 뭘 해도 그 법을 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쓰고 말이죠. 예.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법을 이게 어떤 공정과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기 위한 수단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법은 없다. 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같은 것도 전혀 여기 없습니다. 무신론자다. 법은 통치자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발명했다. 네. 법은 계급 착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네. 이러니 법치국가가 됩니까? 얘네들한테 맡겨놓으면 주사파한테 맡겨놓으면 법치국가가 나오겠어요? 다 뒤집어 놓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혁명이 완성이 되면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인 법에서 막시스트 법으로 옮겨올 것이다. 망하는 거죠. 신이 부여한 법은 없다. 뭐 십계명이 들어갈 리도 없고 성경이 들어갈 리도 없죠. 오직 국가가 보장하는 법만이 존재한다. 법이 유일하게 정당하다면 그건 국가가 공산당의 소수가 공산 독재를 위해 해놓는 법만이 존재한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소련에서 스파이로 활동할 매춘부들을 모집할 때 한 말입니다. 여자들을 이제 스파이로 모집하는 건 매춘부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네. 몸 팔아가지고 이제 정보 얻으려고. 그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에게
당신들의 몸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 것이다. 이거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준 것이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이들이 하나님을 국가로 바꾼 겁니다. 이게 몸은 국가에 속한 것이니까 국가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예. 야,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국가를 올려놨어요. 칼 막스는 인권도 증오했습니다. 권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국가가 창조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일개인은 인권 침해에 관해 국가를 비판할 수 없다. 우리 해수부 지난번에 그 직원 한 명이 그렇게 북한군들에 의해서 이 사살당하고 불로 태워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이 주사파 정권들이 문재인이 하고 거기 한 일을 보십시오. 인권도 없고요. 네.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국민들이 인권이 어딨냐? 권리는 국가가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상반되죠.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과 직업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다 통제해버립니다. 마음에도 맞지 않고 자기 재능도 맞지 않고 그런데 갖다가 막 직업을 막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나와 정반대. 그리고 임금도 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효율적이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국가 경영 산업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부의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가난을 평등화시켜요. 완전히 거지로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관리들이 부패하고 착취하고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 중공도 보십시오. 어떤 그 장군 하나가 한번 걸렸죠. 숙청 대상으로. 그런데 그 넓은 이 자기 집의 지하실에다가 온갖 자기가 받은 부패 뇌물 받은 그거를 다 채워놨는데 무슨 금불상이고 무슨 그냥 금덩어리고 무슨 캐시 US 달러고 등등 그냥 하나 가득 채워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나 여기 그 푸틴이나 이런 독재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뒤로 챙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소수가 독재하고 절대 다수가 노예화되는 이런 세상이죠. 공산주의 세상이.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중공을 보십시오. 항해하고 그러는 트랙터 앞에서 항해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그냥 밀고 올라갔다고 그러죠. 예. 그냥 흙을 파서 그냥 아주 산채로 그렇게 이렇게 덮어서 죽였다든가. 네. 그게 맞을 거예요. 불도저로 해서 그냥. 교회 폐쇄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반대자들에 대해서 대규모 처형을 하죠. 말 안 들으면. 철의 장막을 만들고 가혹하게 처벌하고 검열하고 독재하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노예로 신음하는 것. 네,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약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해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4배에 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히틀러 나치 독재는 그대로 끝났지만 계속이 됩니다. 계속.
소련에서 스탈린 대숙청으로 인한 테러가 절정에 달았던 1937년과 1938년에 처형된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약 4만 명 처형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였다는 얘기예요. 구소련에서는 2500만 명이 공산주의 독재 때문에 죽었고, 이 중공에서는 65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캄보디아에서는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우리 6.25 전쟁에서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생지옥을 만드는 게, 이 지상의 생지옥을 연출하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오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그래서 칼 막스는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니까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1991년에 그래서 끝장난 겁니다. 모택동의 중공도 그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기근을 때문에 5,500명이 죽었다는 자료가, 5,5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의 6천만 명이 죽었다니. 그러다가 이제 주울레가 이 경제를 이제 자본주의화하는 그걸 통해서 중공이 이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모택동의 중공은 실패한 겁니다. 김일성의 북한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저게 이 중공이 이 뒤로 후원해 주지 않았으면 저거 벌써 무너졌습니다. 저거. 칼 막스는 자멸을 하는 것입니다. 자멸을 할 수밖에 없고 자멸해야 하고. 그렇지만 칼 막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칼 막스의 통치가, 사상적인 통치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자본주의 제도가 부패한 나라. 이 돈 가진 사람들이 착취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이 이 서민들이 에 돌아갈 걸 자기들이 다 약탈해버리고, 이렇게 자본주의 제도가 부패한 나라, 이런 데서 칼 막스가 또 그 망령이 부활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남미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제가 이거 사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통치가 있는가? 지배계층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여기 그 제정 러시아 때가 그랬습니다. 러시아 황제 짜르가 건물이니 뭐 집이니 무슨 뭐 그냥 뭐 궁전이니 무슨 뭐 옷이니 뭐 그냥 모든 면에서 끝을 모를 사치, 허영.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이죠. 또 정치적인 과도기에 처한 나라, 이런데 칼 막스의 망령이 부활을 해서 통치를, 또 그 사상이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때 정치적인 권력적인 그 공백 기간이 한반도에 잠깐 있을 그때에 북쪽에서 소련이 그 김일성을 꼭두각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접수하게 되죠. 그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남한을 통치하고 신탁 통치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 전체가 나아져 새빨갛게 물드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지형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과도기에 그때 또 주사파가 또 들어와가지고 대학가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30여 년 지난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한국이. 21세기에, 20세기에 한강의 기적을 해서 경제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세계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게 지난번 정권 때 이게 그냥 아주 그냥 굴러가서 어디로 갔을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싸움에 지금 아주 그냥 맨 앞에 그 일선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뭐 이 바이러스와 같이 이게 좀 잠잠했다가 여름에 그러다 보면 겨울 되면 또 확 또 코로나가 또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뭐 이러는 것처럼 이게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이 칼 막스의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 이 영혼 안에 들어가면 이게 씻겨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때가 되면 이게 보수파가 약해지고 분열되고 뭐 이렇게 정권을 제대로 하지 못하. 그러면 또 이런 위기가 또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약화됐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프리덤 하우스에서 세계 안의 자유 2021년 작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왼쪽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데 이 자유의 나라, 그 녹색, 그리고 오른쪽에 대부분의 우리 그 아시아 대부분이죠. 네, 인도 빼고 뭐 우리 한국 그 일본 뭐 이런데 빼고 뭐 저기 지금 그 아프리카도 뭐 거의 반이 이렇게 독재, 압제 이런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의 이 막스의 망령이 지금 막 지배하는 거예요. 소련도 뭐 지금 러시아도 지금 뭐 저렇지만 이게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저게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공개적으로 안 해도 그런 이 독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푸틴도 빨갱이였고, 네, 지금도 빨갱이고 사실은. 네, 체제가 무너져서 그렇지. 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일을 하고 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자유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칼 막스는 기독교를 증오했습니다. 가정을 증오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증오했습니다. 법을 증오했습니다. 인권을 증오했습니다. 칼 막스는 아주 정말 진짜 유토피아 같은 이론을 얘기했지만 실제는 디스토피아, 이거 완전히 생지옥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이기 때문에. 칼 막스는 그래서 자멸을 했습니다. 자멸을 해야 되고, 네. 소비에트 유니언, 모택동의 중공, 김일성의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 중공도 이게 그렇게 자본주의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으면 저거 벌써 갔겠지요. 네. 그렇지만은 이 자멸을 했지만 이들의 망령이 또 부활을 합니다. 사상적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가 부패할 때, 또 지배 계층이 국민을 착취할 때, 그리고 정치적인 과도기에 다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빨갱이 바이러스가 또 도져가지고 온 나라를 또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이념과 체제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들이 다 사실상 사상적인 이념적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왼쪽에 있죠.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사탄과 악령의 이런 이 조직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조직이 아니라. 네. 왼쪽에 로마 군인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장 가깝게 순간순간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선한 일,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우리 이 미국에 이쪽에 우리가 또 스튜디오가 생기고 또 이렇게 확장이 되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드리시는 것들이 우리의 이 사역에 아주 소중하게 기묘하게 잘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또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미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